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뭐 영상의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표 이제 또 새로운 예시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영역이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영역이 나누어져 있질 않고 그냥 평가 요소 하나. 그다음 밑에 척도, 그러니까 뭐 창의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아니면 겪어봤는데 뭐 최우수냐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이런 식으로. 자, 대신에 평가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성. 그럼 창의성이 뭐냐라고 미리 정의를 해두죠. 자, 그리고 주요 질문.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요. 지원자에게 뭐뭐를 물어봅니다.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추가 질문.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볼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의 이제 질문이 정해져 있긴 한데 면접관이 그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꿀 수가 있죠. 자,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어요. 그럼 추가 질문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캐묻는 면접, 송고 면접 같은 걸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럴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자, 어떤 거냐? 다른 평가 요소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고 지금 이 면접에서는 나는 전문성만 물어보겠다, 창의성만 이게 하나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저 심층 면접 중에 제일 어려운 면접이 이런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원자가 다른 건 다 됐다고 판단하고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창의성인데 또는 우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인데 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또는 이게 합숙 면접 같은 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지원자 많은데 이 평가 영역을 나눠서 보냐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보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의가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것만 보자. 자, 예의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영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하는 사람이 다른 거 다 신경 쓸 거고 인성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평가하는 사람 의논을 해야죠. 야, 우리 이번에 이 심층 면접 또는 합숙 면접 같은 데서 이제 인성을 보기로 했는데 그 인성의 정의가 뭐냐? 이제 인성의 정의를 면접관들이 합의를 해야죠. 그래, 요런 특성이 보이는 애를 뽑자. 그러면 평가 척도는 뭐예요? 합격과 불합격.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3, 40명 정도의 지금 지원자가 있는데 1번 지원자가 인성 좋아. 그럼 평가 척도에 그냥 합격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요 질문 또는 주요 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 뭐 이런 것들이 질문 대신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우수.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보는 거예요. 오전은 다 봤고 오후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 이 사람 오전에도 우수였어. 그래, 또 우수. 이 사람 합격이네. 이렇게 처리해 본다고요. 자, 이게 송고 면접, 우리가 캐묻는 면접에서도 이런 평가표가 쓸 수가 있고 합숙 면접,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면접에서도 이런 평가표를 쓸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평가고요. 사실 지원자보다 누가 어려워요? 면접관이 어려워요. 왜냐? 평가 기준이 있어요. 면접관이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면접관이 이런 기준에 어긋나서 행동을 하면 그거는 그 면접관의 그 평가 점수는 이게 아예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평가를 하려면은 면접관이 일단 뭐 추가 질문을 하더라도 좀 앞뒤가 맞는 논리적인 추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뜬금없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합숙 면접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그때 면접관이 지켜야 될 것, 뭐 특정한 사람한테 너무 말을 많이 걸지 말 것,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말을 들어주지 말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면접관이 웃거나 너무 면접관이 무섭게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약 조건이 딱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표는 좀 면접관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평가표의 그 예시 1, 2, 3을 다 보여드린 건데 첫 번째 거 기준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가표는 좀 단위가 큰 공기업이나 단위가 큰 회사에서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평가표의 유형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거의 안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벗어나고 내용은 좀 달라지고 뭐 질문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평가표의 틀, 규격, 형식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나 사물을 평가할 때나 평가의 양식이라 그러죠. 평가의 형식은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평가의 형식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평가의 도구, 수단, 방법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이미 상당한 검증을 거친 것들이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뭐 IQ 검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게 MBTI 검사 같은 건데, 그런 심리 검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대상, 샘플, 아니면 이제 그 관찰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시나 관찰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좋은 거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지금 제가 이제 아주 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짜장면도 보여드리고 짬뽕도 보여드리고 뭐 군만두도 보여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보채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이런 것을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짜장면, 짬뽕, 군만두, 팔보채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중국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어느 중국집을 가도 메뉴가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메뉴가 딱 별도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삼탕 같은 게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식을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메뉴 개발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듯이 평가 기준이나 평가표를 개발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 방식이나 평가표를 좀 응용하는 수준,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해요. 또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안전성, 그리고 신뢰도,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평가가 잘 되더라,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런 평가표를 보고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예시를 3가지를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만에 하나라도 뭐 건강이나 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즉시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뭐 또 앞으로 남은 것들, 이제 우리 기업, 일반 기업에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을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끝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